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81회입니다. 어느새 81회까지 왔네요. 81이라는 숫자가 훌륭한 숫자죠. 9 곱하기 9니까 꽉 찼다는 뜻인데. 오늘은 요즘 이제 엊그제 21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측근이 2명이 연달아서 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 유죄 판결이 나니까 중앙일보 같은 데는 이제 기사 제목이 잇따른 측근 유죄, 트럼프 최대 위기 직면하나 뭐 이런 기사를 뽑았어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트럼프의 이제 가방목지죠. 픽서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픽서라는 건 해결사 혹은 뭐 문제 터졌을 때 이렇게 뭐 보내서 이렇게 정리시키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해온 코헨하고 트럼프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매너포드하고 그 두 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중앙일보만 이 정도 뽑았지 나머지는 상당히 쿨하게 뽑았어요. 조선 동아는.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하루 그렇게 나오서. 그러니까 국내 기레기들은 중앙이 좀 공격적으로 쓸 뿐이지 그것도 한번 말을 아낀 채 은근히 탄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기대하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어저께 차 타고 왔는데 라디오에서 트럼프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건가요? 이러고서 또 찌굿받고 까불고 있더라고요. 변두리로 갈수록 공격적이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위기 안 와요, 이거 갖고. 위기 안 오는 거는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이 미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나 PC 좌파, 즉 정치 위선 완장질,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도를 표방하고 완장질을 일삼는 PC 세력, PC 좌파 세력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미국에는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트럼프는 이 정도 일이 터져도 아무 위기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위기를 맞아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그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죠. 코헨은 이제 트럼프의 가방못지인데, 코헨이 여자들에게 돈을 줘서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그 전에 트럼프가 이제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트럼프랑 같이 잔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갖고 다닐 것 같으니까 여자들에게 돈을 줘서 입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심각한 건 코헨이 이제 트럼프와 나눈 대화를 전화로 몰래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뮬러 특검에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미국 문화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포츠를 스스로 개발해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식축구 혹은 굉장히 지능적인 스포츠들, 그러니까 야구라든지 농구 같은 그런 힘과 지능을 한꺼번에 구사하는 이런 스포츠들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그런 총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총기가 막 3억만 정 이상 보급돼 있단 말이에요. 인구 머릿수만큼 보급돼 있어요. 이런 문화에서 모시는 상사랑 나눈 얘기를 녹음을 해서 그걸 검찰에 꼰지르냐. 그것도 무슨 녹음 내용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혁명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서 음모를 짜가지고 접수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냥 자기들 내부 사정인데 그거를 녹음을 해서 녹음을 평소에 해두고 그거를 갖다 꼰지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어로 이제 스니치, 혹은 이제 스니치라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간신 이런 거죠. 밀고, 래트, 우리말로 하면 들쥐죠. 아주 경멸스러운 행위를 한 거거든요, 코헨이. 생기긴 멀쩡하게 생겼어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생긴 건 꼭 무슨 어디 배우 비스름하게 생겼는데, 이런 황당한 짓을 해놔가지고 아마 이 타격이 이런 일은 타격이 크질 않아요. 이 일 자체는. 아니
소시적에 남봉 부려가지고 그때 관계 맺은 여자들이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어내서 떠들고 다닐 것 같으니까 야, 그 용돈 좀 줘가지고 애들 좀 이쯤 막아라 뭐 이런 얘기 정도 한 건데 그 했다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코엔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코엔 진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매나포트는 조금 죄질 자체는 나빠요. 근데 이 죄가 트럼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간인데 트럼프 선대본부장 시절에 범한 죄가 아니고 그 트럼프 선대본부장 맡기 이전에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탈세를 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뮬러 특검이라는 게 원래 그 뮬러 특검의 그 원래 본령은 뭐냐면 트럼프가 러시아랑 내통을 해가지고 민주당과 힐러리를 골탕 먹였다 뭐 이런 게 이제 뮬러 특검의 원래 본질인데 이 본 사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지금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그런 뜻의 이제 유식한 한자 성어가 태산명동의 서일필 아니에요. 태산이 막 흔들거리고 태산이 흔들거리는 그런 소리가 막 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튀어서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뮬러 특검이 과연 승리를 한 건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사정을 스스로 드러낸 건지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여기랑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니 뭐 저기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저께 그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고 또 그런 거를 아까 보시다시피 뭐 최대 위기라고 트럼프 집권 이후 최대 위기라고 중앙일보가 펌프질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종북 비판하고 뭐 저쪽 비판하는 거기까지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사실 마음속에서. 그건 본질 놓친 거다. 박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대한민국에서 과실을 제일 많이 따온 집권 세력 내지 제도권의 자살이에요. 내부 반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제도권이 스스로 상대방한테 빗장을 열어서 성문 빗장을 열어준 그런 일이라고요. 우선 첫째 보죠. 뭐 정당에서는 당연히 그게 무슨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도장 들고 나르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유승민의 그 행태 뭐 이런 거 보면 뭐 뻔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작전을 방불케 하잖아요. 조선일보의 핵심은 미리 그 누구죠? 그 고모 씨 그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내고 그런 그 나중에 또 자기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유죄 판결 받은 그 고모 씨 같은 사람 미리 만나서 상의하고 이게 작전이죠 일종의. 특히 타블레피스는 더 그러죠. 타블레피스는 결국 나중에 보면 헌재도 채택을 안 했고 아무데도 채택을 안 했어요. 재판에서. 근데 국민 머릿속에는 타블레피스에서 딱 박힌 거예요. 아 박근혜는 최태민 악령이 뒤집어 씌워서 최순실의 노란한 최순실의 아바타다. 그게 타블레피스잖아요. 그 박근혜가 연설문 하나하나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보내고 결제 맡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시됐던 거 아니에요. 타블레피스가. 근데 실제로는 그게 과연 어떻게 입수됐으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증거인지조차 나중에 다 불확실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또 막 데이터가 심겨져 있었다 그러고 또 거기다가 거기에서 당시에 저기 누구죠? 저기 JTBC 손석희가 보도했던 저기 뭐죠? 저기 카톡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니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화면상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조작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런 식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저쪽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미끼 아니야 미끼.
미끼 물었으면 된 거지 미끼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왜 따지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했죠. 태연하게. 그래 놓고 이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큰 잘못 저지르고 나면 이 공범의식이 생겨서 자기가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싫다고요. 쪽팔려서 창피해서. 그러니까 온 국민을 그런 공범화시킨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일 저지른 거 아니야. 근데 너가 이제 와서 그거 네가 한 짓을 잘못이라 그럴 거야. 그러기 싫지. 그럼 박근혜는 평생 감옥에서 썩다 죽어야 돼. 이런 식의 그 분위기가 밑바닥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불과 23살, 24살짜리 여자애들이 박근혜 감옥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23살짜리 아직 정치적 증오가 뭔지도 모르는 멀쩡한 여자애들이. 그래서 붙잡고서 박근혜가 뭐 이렇게 많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닥해요. 말이 우물우물해요. 무조건 나빠. 감옥에서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을 공범의식화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은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뭐 얘기하는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중앙같이 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은 글쎄요. 좀 쪽팔리는 소리죠. 그래서 그 좀 차분하게 한번 보시죠. 도대체 미국과 한국이 뭐가 다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요. 이른바 우판, 이른바 보순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뭐 말아먹은 년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수를 말아먹은 년, 나라를 말아먹은 년,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년. 박근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공범의식이라고 이게. 자기도 같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같이 일 저질른 범털들 새누리 지금 자한당의 범털들 예를 들면 또는 야권의 범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온 국민이 공범이란 소리잖아요. 결국. 그러면 왜 그런 식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떠들기 전에 박근혜 탓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국과 미국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미국은 굉장히 복합적인 생태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은 한 방에 간 거예요. 생태계가 안 돼 있으니까. 보시면 일단 첫째 제도권 미디어를 보죠. 제도권 미디어를 보면 조중동이 주도해서 100% 배반을 했어요. 이거는 심지어 한국경제신문까지도 그래요. 한국경제신문이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하야 막 주장 나오고 그럴 때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뭐 최순실 주장 나오고 최태민 주장 나오고 이럴 때인데 11월 4일 2016년 11월 4일 날 멀쩡한 복고일 선생을 내세워가지고 그 양반 순진한 분이거든요. 아프고 박근혜 하야해야 된다는 거를 이만한 통 칼럼을 써서 지면 전체를 할애해서 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촛불 집회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경제도. 그러니까 한국경제, 그러니까 재계가 주요 주주인 한국경제마저도 조중동이 주도한 박근혜 공격에 가세를 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100% 배반했다는 거죠. 제도권 미디어가. 미국은요. 미국은 제도권 미디어들이 다 트럼프 잡아먹겠다고 날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버티는 데들이 있어요. 폭스 미디어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 10% 20%만 버텨줘도요. 보통은 그게 그래요. 한 20%가 버티면 생태계가 한 방향으로 못 몰려가요. 전체가. 전체 판이. 그게 8대2 법칙 정도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고 다니는데 한 20%는 버텨준단 말이에요. 제도권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80%가 아무리 날뛰어도 한 군데로 못 밀려가요. 거기다 인터넷 미디어는요. 요새 들어서 저 같은 놈이 이렇게 유튜브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한 4만 원씩 봐주시죠. 물론 그때도 옛날에도 미리 했었으면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걸 좀 싫어해서 옛날 제가 30만에 40만 조회 갔던 백모 노가리 차동욱 같은 거 비판하고 했던 2012년에 3, 40만 조회 갔는데 제 얼굴 나오기 싫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했잖아요. 사파로. 그리고 목소리만 나갔었다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얼굴 내놓는 걸 좀 싫어하는 그게 있어요. 일단 얼굴 내놓으면 술 먹고서 깽판을 못 쳐.
술집에서 사고를 못 치고 어디 고함도 못 지르고 싸움도 못 하고 주먹질도 못 하고. 근데 저 이제 인격이 좀 별로 그렇게 성숙지 못한 사람이라서 술 먹고서 고함 치고 깽판 치고 혹은 뭐 멀쩡한 정신이라도 주먹질 좀 하고 사고 좀 치고 다니고 이러질 않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얼굴 좀 감추려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어쨌거나 인터넷 미디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까지 이쪽이 절대적인 열세였다고요. 반면에 미국은요. 인터넷 미디어에서 강력해요. 유튜버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은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보통 하루에 내가 출퇴근에 운전에 2시간 쓴다 그러면 별로 많이 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운전하면서 뭘 듣냐? 팟캐스트를 들어요. 인터넷 라디오를.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사회적인 부와 명성을 누려요. 이 팟캐스트 쪽 가면은요, 이 보수주의 성향, 자유민주주의 성향,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미디어 환경에서 안 밀렸던 거예요. 안 밀리고 있는 게 미국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상과 전략이에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사상과 전략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그 거의 그리고 남재준 장관 정도까지예요. 거의 그 북한을 압박하고 이런 정책을 펴갔지. 나머지는 이게 멍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특히 국회의원 쪽은요. 북한 압박하고 종북 압박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과 종북을 압박하는 입법을 하라고 자꾸 혹은 국회에서 뭐 의결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총대 매면 지역구에서 쟤들한테 찍힌다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이게 뒤에서 일반 민초가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상과 전략이 확립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저쪽은 사상과 전략이 제가 트럼프 현상이라 그러지 트럼프가 지금 전부 다 주도해서 트럼프의 설계 속에서 이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쪽 미국 쪽은 이게 진영으로 지금 밀고 나오고 있다고. 진영이 구축돼서. 어떻게 보면 그 진영이 트럼프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젠다도 마찬가지죠. 뭘 해야 된다. 아니 박 대통령 혼자서 뭐 개성공단 첫순이 뭐니 이게 박 대통령하고 남재준 저 국정원장이 주로 주도했을 거예요. 통진당 해산이니 뭐 전교조 법외노조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도를 그쪽에서 했지. 이게 그 집권야당 전체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 전체 그 의사결정사 전체의 아젠다로 세팅돼 있지를 않았다고요. 미국은 달라요.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압박하고 이게 의회가 같이 움직여주잖아요. 공화당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핵심 장관들이 뭐 그게 문우신 재무장관이 됐던 주 유엔 미 대사 니키 헤일리가 됐던 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이 됐던 아니면은 저기 국무장관인 폼페오가 됐던 진영 구축해서 일사불란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마지막 시도에서 실패한 그 역사교육 정상화, 즉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프로젝트 때 이쪽에 얼마나 개판해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라고 그거 총대 매놨더니 바로 칼 들고서 뭐 어디부터 오다 받고 어디부터 쳤냐. 이때까지 역사교육 정상화 주장해온 한국현대사학회부터 쳤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역사교육 국정역사교과서 만들 때 현대사학회 사람들 역사교육 이거 주장해온 사람들은 끼지 않겠다. 아니 박근혜 정부의 국사편찬위원장이 그따구 소리를 했다니까요. 이른바 자유민주 성향이라고 해서 뽑아놓은 영감이. 그때 교육부 장관 누구예요? 황우려예요. 황우려 따위가 이 이데올로기 싸움 이끌 수 있어요? 그때 청와대 교문수석 누구예요? 김상률이에요. 그 김상률이 저기 그 가발 벗겨져서 그 망신한 채머 시기에 그 외삼촌인가 돼가지고 그 그 문화판에 그 차 씨가 그 최순실이 그 저기 작용할 때 문체불 라인하고 그 차 씨하고 김상률 통해서 작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개 떡고물 집어먹다가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이게.